예, 21대 대선 D-1 정정당당 김문수 캠프 마지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러보는 것은 우리 정치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큰 경험이고, 또 정치적 성향과 달리 같이 대선을 치르면 또 그 당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의지를 많이 한 것 같고,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브리핑이니까 좀 끝까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경기도 서울 김문수 후보 유세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보여지는 분위기, 열기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판세를 숫자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격세가 지속되면서 골든 크로스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사전 투표 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내일 본투표가 시작되면 저희 지지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님이 제주도에서 경부선 라인을 타고 올라오시는 유세도 저희로서는 저희 지지자분들이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사전투표의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져서 저희 지지자들이 투표에 많이 나오시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내일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에 많이 오신다면 저희는 역전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지난 2주 동안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에 대한 비도덕적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커졌다. 이런 가족이 대통령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과거 많은 대통령들이 가족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제는 가족도 충분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커졌고, 특히 그 부인의 문제 그리고 아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2주 정도에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제가 한 30년 전부터 대통령 후보 취재를 해왔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네거티브 할 것이 없는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2주 정도 검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쪽의 얘기긴 합니다만 파도 미담만 나온다라는 얘기가 정말 정치적 캠페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김문수 후보의 가족과 이재명 후보의 가족에 대한 대비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많이 나타났고, 현장에서 저희 지지자들이 보이는 반응, 또 일반 시민들이 보이는 반응들도 그런 부분들에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쯤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입법권, 사법,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부를 압박해서 우리 이낙연 전 총리께서 말씀하시듯이 1인 독재 괴물 권력이 탄생할 우려가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한 2주 사이에 많이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지금 많이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의 반응을 보면 느긋하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다급해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반증으로 보이는 것이 그동안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이슈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었고, 또 심지어는 방송 토론에서 그렇게까지 난타를 당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뭔가 새로운 것을, 이슈를 제기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다가 갑자기 그저께 리박스쿨을 들고 나온 것. 제가 리박스쿨 관련된
그 보도 매체의 기사를 쭉 다 읽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김문수 후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리박스쿨이 한 댓글 조작이라는 것이 어떤 댓글을 언제 어떻게 몇 건이나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것인지 이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왜 우리 당과 관련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당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마 조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장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보좌관하고 통한 내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좀 하겠으니 기자회견장 좀 잡아주세요 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우리가 알려진 이런 부분 아니면 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뭐 조정훈 의원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걸 가지고 김문수 후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과거에 3년 전 대선에서 대선 사흘 전에 엉터리 녹취록을 보도해서 막판 대선판을 굉장히 흔들어 놓았던 그 매체가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 문제라든지 또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여성 노동자 폄훼 발언 이런 것에 대한 물타기 작전이다라고 밖에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인 거죠.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선거 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구태정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장동 검사가 조작을 했다라고 어제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에는 대장동 검사가 조작했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정영학 회사가 원가가 얼마고 복잡하게 써놔서 이게 검증이 매우 어렵게 그 발언의 검증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 하고 선거 끝나는 거죠.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왜 진작 얘기 안 했습니까? 왜 대선 이틀 전에 그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장동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대장동 문제, 대장동에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부분들을 검사의 조작으로 몰고 가겠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있는 죄를 없애는 나라가 되겠구나.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괴물 독재국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직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면 그동안 대장동 재판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왜 한 번도 이런 문제가 그 내용들 잘 읽어보셨잖아요. 원가가 얼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뭔가 재구성해서 반박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고 이게 논리적 반박을 어려운 시기에 뭔가 의혹을 제기해서 선거 국면을 그냥 의혹 제기와 로 끌고 가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 점이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상황을 위험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객관적인 정황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비록 이제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이 상승세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날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 유세를 마치고 그리고 선대위 회의는 부산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오후에는 경부선 라인을 타고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역에 도착해서 실정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라인은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인입니다.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의 대동맥이었던 경부선 라인을 타고 올라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제도약의 국가로 이끌겠다. 그리고 서울시청이라는 곳은 서울시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고 수도권의 모든 교통이 집중되는 지역이고 이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수도권의 교통 문제 해결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있고 우리는 과거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로 가겠다. 민주당이 내란 용식을 외치지만 그것은 이미 물이 다 빠진 구호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좌절과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는 미래로 가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마지막 유세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끝까지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그거 확인한 건 아닌데 아마 정말 제가 같이 다녀보면 감탄할 정도로 열심히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제도 10군데 유세를 했는데 같이 따라다닌 저도 이런 정도인데 10군데 유세를 하면서 가는 데마다 수백 명씩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10군데 유세를 하셨거든요. 아마 오늘 밤까지 남아있는 모든 힘을 쏟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뭐 낮에는 사전투표 하셨으니까 좀 쉬시다가 오후쯤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 예. 그 질문이요. 예. 예. 국민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후보님하고는 나오는 글쎄요, 그 관련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 민주당의 프레임인데, 제가 후보님이 그분, 그 대표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로 아시는 분이 제가 확인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뭐, 나 모르게 무슨 짓을 하면 그 책임을 후보가 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과거에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체는 리박스쿨도 그렇고, 어제 말한 대장동 그것도 그렇고, 그 뉴스타파의 기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팩터들을 쫙 나열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가, 그러니까 반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박의 논리가 자꾸 말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흘 앞두고 그냥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댓글 조작이 내란이라고요?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이게 내란이면요. 김경수 지사가 한 드루킹 사건은 나중에 유죄받았잖아요. 국가 전복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은 저희가 민주당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본인들이 그 댓글 조작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망가뜨려 놓고서 이거는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게 증거라고 하시는 뭐 저한테 반박하시면 제가 다시 반박해 드릴게요. 무슨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면식이 있다. 과거에 알았던 분이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좋아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을 세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는 것을 알리자는 운동이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호감을 가지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댓글 조작을 했는지,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언제 했는지, 몇 건을 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이승만 박정희가 들어가면 거부입니까? 저희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언론인들도 뭔가 제가 느끼기에 질문의 의도가 자꾸 이승만 박정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무슨 극우 단체고 그래서 극우 단체의 사람들과 우리 후보가 아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시는데 저희 당 이승만 박정희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중요한 두 분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공과 과가 있죠. 그 부분에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가 한 좋은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는 취지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당 국회의원이 아무도 안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따져주세요. 그걸 왜 우리 후보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MBN 김현인데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하고 마지막 단일화 하면서 여러 계시 후보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우리 후보님의 말씀은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단일화가 목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괴물 독재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준석 후보도 그 대의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저희 후보의 변함없는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어서 제가 자꾸 아쉬움이 제가 남지만 오늘 마지막 선거에 열심히 하고 내일 좋은 얘기로 혹시 또 볼 수 있으면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대선 기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